끌게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 둘, 하이. 앞에 앉으신 분이 무릎 조금만. 쪽볼 말고.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이. 한 번 더. 거시기하게 좀 밝게. 하나, 둘. 자, 화이팅 한 번만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세미나의 주제 강의를 하실 마이더스 IT의 이영호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저 맨 뒤에 계신데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 회장님은 원래 오늘 정말 오시기가 힘든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가족분이 위급한 상황이 돼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 있고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하신데 오늘 우리 이판 사무의 세미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영호 회장님께 정말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저 내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다? 신뢰이다. 신뢰가 성과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담임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거에 저거에 한다고 내 열심히 아주 목숨 걸고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신뢰가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뢰의 수준이 곧 성과의 수준입니다. 종래에는 이 모든 어떤 육성이나 교육이나 또는 고맙습니다. 육성이나 교육에 우리가 모티베이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동기부여 아닙니다. 동기부여 이전에 신뢰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똑부가 나을까 멍게가 나을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나올까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가 나올까? 네? 멍게입니다. 그렇습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가 있으면 아들이 지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고요. 리더가 이거저거 간섭해서 하면 아들은 그만큼 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뢰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크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크기는 리더의 크기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가장이시잖아요. 내 가족의 크기는 우리 개개인의 크기입니다. 우리 회사의 크기는 우리 개개인의 크기입니다. 예,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주인의식 좀 가져라. 그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들아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식 좀 하고 살아라. 그게 주인의식이 아닌가. 주인의식은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한다고 주인의식이 생기나요? 아니죠. 주인 대우를 해줘야지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또 어떤 일일까요? 리더는 별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집안에도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도록 메커니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굳이 경영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리더가 할 일은 뭘까요?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고 열정이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고 전략을 자기 경험이나 지혜를 통해서 전략을 도와주는 일이고 솔선수범을 통해서 실행을 성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죠. 리더가 강제로 팔로우를 키우거나 강제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이런 역할들을 하면 팔로우는 자동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신뢰입니다. 신뢰하면 뭔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퇴근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 열받아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전부 다 조용하게 딱 다물고 어딘가 있죠. 있으면서 온 어떤 감각이 어디로 쏠리나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버지 발걸음이 어떠신가? 아버지가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엄청나게 초조해하고 긴장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 집안이 하나 있고 아버지가 들어올 때 억수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날 집안 분위기하고 뭐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좋은 머리가 굴러가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리더거든요. 한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조직의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웃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많은 손님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10번 웃을 때 제 가슴에는 10개의 못이 박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드가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왜 힘이 있잖아요. 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거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 참으면 4명, 우리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좋아지고 우리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또 합니다. 야들아, 내 죽거들랑 반드시 화장해라. 그리고 화장장에 너가 장례식장에 다 와라. 올 때는 반드시 이 돋보기 하나씩을 들고 와라. 내 몸 전체가 살이 일 테니 살이가 한 바퀴에서는 나올 거고 그 중에 각 살이에 너 이름을 내가 다 새겨놨다. 어떤 사람은 뭐 골프공만한 살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좁쌀만한 살이도 있을 것이다. 예. 인생은 참는 것이다. 인생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왜냐하면 세상은 어디 있을까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불쾌하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고 매를 들 수도 있겠지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연민과 사랑과 눈물이지 폭력과 정의와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참 불쌍한 존재들이거든요. 세상에 나고 싶어서 난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을 때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폼나게 산다고 하지만 깊이 진실을 들여다보면 가짜들이거든요. 저는 이 프롤레타리아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지금은 부르주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그 세상을 들여다보죠. 참 안타깝습니다. 재벌 그룹의 총수분들 예를 들어서 엄청 폼나 보이잖아요. 그죠? 또 관료들 뭐 이 큰 어떤 힘을 가지신 분들 폼나 보이잖아요. 큰 차 타고 내리는 거. 과연 그 사람들이 잘 때 표정은 어떨까요? 그죠? 사실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슥 지나가면서 그냥 드린 말씀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지만 모두 사람으로 죽는 것은 아니다. 말이 자꾸 이상한 대로 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할 일은 뭐다? 하나만 기억하면 그냥 긍정을 여는 것이다. 그냥 속으로는 울더라도
묻는 것이다.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영의 문외한이 이제 경영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고 책을 찾았는데도 돈 이야기밖에 없었고 왜 경영은 이 돈만을 이야기를 할까? 조직에서 효용을 생산하는 주체도 사람이고 시장에서 효용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주체도 사람인데 왜 경영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제 답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경영이란 현재를 사용을 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얻는 행위다. 예. 우리의 현재, 나라는 존재의 현재의 나를 사용을 해서 내가 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생 경영이고 우리 현재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을 이용을 해서 조직이 더 멋지게 발전하려고 하는 게 조직 경영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용을 해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그게 국가경영이죠. 결국 현재를 사용을 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얻는 것이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요. 경영은 철저히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인과를 연결하는 게 이치잖아요. 이치를 논정적으로 정리해낸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침대가 과학이 아니고 이제는 경영이 과학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경영이 과학이 되려고 하면 오늘 제가 1시간 반을 강연하고 30분 질의응답을 받는 줄 알고 좀 욕심을 내서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교환을 좀 수정하고 추가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좀 가고 있네요. 아무튼 6시 전까지 딱 끝을 낼 겁니다. 좀 어렵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인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걸 좀 이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죠. 또 내와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현상은 말이죠.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열매는 원래 어디 있었나요? 나무의 열매는 씨앗 속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씨앗이 좋은 환경을 만나서 뿌리를 내리면 그죠?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시방이 여물어서 열매가 되고 그죠? 그렇다면 그 열매는 씨앗에 있었죠. 우리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또는 우리는 조직의 발전이라고 하는 결과, 현상을 원하죠. 그러면 이 현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결국 이 속성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심리라고 하는 경향을 통해서 표출되고 심리는 신경과학적인 속성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이치는 생물학과 생화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는 사실은 물리학이고요.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가 만들었다. 맞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과거 가면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였나요? 어머님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였을까요?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 이전에도 있었죠. 엄마 뱃속에서 280일이다. 그죠?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어머님, 아버님의 몸속에 있었죠.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태양계 생성, 태양계 생성 이전으로 또 올라가면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훌륭한 분 누구죠? 스티븐 호킹 박사, 그죠? 그분이 이 우주의 시원을 거의 풀었다라고들 다들 인정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빅뱅 이전에는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강연을 하다가
이제 강연을 딱 끝내니까 한 분이 질문을 한 겁니다. 방금처럼.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이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이 부처가 입하고한 것처럼 입하고를 해준 거죠. 그러니 뒤에 딱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손을 바짝 드는 겁니다. 한국 과학자가 자기는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킹 박사도 설명을 못 하던데 한국 과학자가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시야가 모였죠. 빅뱅 이전에는 동방신기가 있었다. 좀 덜 터지네요. 아무튼 우리의 현재는 과거 만들었다. 그럼 과거의 속성을 알아야 되죠. 경영이란 말이죠. 나무를 키우는 거와 너무 흡사합니다. 자식 농사도 똑같고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자, 좋은 농사를 지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씨앗이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해야 하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씨앗, 토양, 날씨, 태양, 이 네 가지입니다. 마이다스에서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만 합니다. 현재 마이다스 IT가 전 세계에서 이 분야 1위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람들을 키웠고 그들이 잘 컸을 뿐입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사람에 대한 연구만 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렇게 자연이 만든 인간의 결이 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거 말고는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한번 볼까요? 나무는 자기가 크나요? 우리가 키우나요? 자기가 큽니다. 지가 큽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좋은 토양과 날씨와 뭐 이런 것만 제공해 줄 뿐이고 지 스스로의 속성이 결대로 일어나서 크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요? 만들고 있죠. 자기의 허영과 자신의 기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반인륜적이고 반자연적인 교육을 하고 있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역할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맞습니까? 부모의 역할 없이도 자식이 잘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것도 빨리. 그런데 요즘 부모의 역할은 다른 것 같아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대신 살아주는 거죠. 니는 공부만 해. 힘든 건 내가 다 한다. 제가 요즘 대학 강연을 많이 사실 이렇거든요. 왜 제가 나와서 이런 건방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진리와 우리가 아는 것은 몹시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말이잖아요. 제 동생은 병원에 지금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왜 여기 왔을까요? 부족한 알미지만 이제 세상이 좀 제대로 진리를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학교도 너무나 잘못됐고요. 교육이 뭔가요? 지식을 주입하는 건가요? 그게 교육인가요? 이미 지식은 이 휴대폰 안에만 들어가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강연을 자주 다니는데 다니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살려볼까 싶어서 다니는 겁니다. 강연 갈 때마다 제가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안내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도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이면 사회에 나가는데
자기 속에는 어떠한 자신감도 열정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춘기 전후까지 인간의 성능은 개발이 되고 거의 스탑입니다. 아마 직장생활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삽질을 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잘하는 직원이 된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잘하던 친구가 못할 때는 있습니다. 왜일까요? 리더가 바뀌면 좋은 리더, 안 좋은 리더를 만나면 아주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사춘기 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처럼 학교 교육을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미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졌고 거의 안타깝죠. 왜일까요? 체험과 경험이 그 사람을 자신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교육은 체험과 경험을 철저히 차단시켰죠. 학교하면. 아까 그 교장 선생님께서 대학이 그냥 요즘은 놀러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퍼펙트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IT는 약 3년 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특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년이 지나면 대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게 그 학생들의 수준이 대학을 졸업을 한 일반 대학생들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니까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직 학생들을 채용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어른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아들이 이미 스스로 잘 크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로 키우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부다 그러면 씨앗을 중요시할까요? 밭을 멋지게 만든 날씨, 태양일까요? 무엇일까요?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도 제약적이고 여러 가지가 제약적이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골라서 잘 클 수 있도록 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들이 진짜 잘 커가지고 돈과 물질이 가치가 되지 않는 세상, 그죠? 자본주의가 끝나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능력이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는, 그죠? 공평하고 전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골라서 뽑아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부가 많아지면 리저너블한 조세 제도를 통해서 세상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게 되고, 그러면 대충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능력이 크게 중요할까요? 개성이 더 중요하고 그냥 자신을 잘 세상에 발현하는 그 자체를 행복으로 삼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씨앗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1부, 2부가 다 끝났고요. 이제 3부는 식사하시면서 나머지 못다한